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도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전환점을 가져올 폴더블폰도 올해 하반기 출격 준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 업체 얘기부터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유율 워낙 빠르게 확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대 산맥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에 그 화웨이가 처음으로 애플보다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15%를 넘었는데요. 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0%대까지 이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현재 화웨이는 미국 진출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이 매출을 확대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에는 현재 1위인 삼성전자를 잡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기반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자 이 삼성전자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현재 삼성이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장 점유율 수치만 놓고 보면 그 탑5 중에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1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0%대로 점유율이 또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 시장의 경우에는 삼성이 현재 1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이면서 전반적인 위기 의식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짚어준 것처럼 삼성이 물론 점유율로 봤을 때는 1위긴 하지만 물론 쫓기는 입장이기도 하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중국에서는 0%대 점유율이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하다 보니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현재 중국 내에 삼성이 좀 위기를 가지고 있다,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고 사장은 현재 매달 한 번씩 중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지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지난해부터 이 중국 내 사업이 좀 위기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직 개편이나 리테일 정비 같은 조직 개편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고동진 사장은 이미 중국 조직 개편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끝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년이면 실적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 얘기 나왔으니까요. 언팩 행사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며칠 전에 이제 뉴욕에서 직접 전화 연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돌아와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어제 박지은 기자와도 사실 실물 보면서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외신 반응도 정리했는데 또 직접 현재 다녀온 사람 얘기는 또 다를 것 같아서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지에 가서 느껴봤을 때 이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언팩 행사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터리나 저장 공간이 대폭 확대된 점이 이제 내용이 나오자 현장에서는 여러 환호성이 터지는 등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언팩 행사 이후에 그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버라이즌 매장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 버라이즌은
뭐 미국 최대 통신사로 우리나라의 뭐 SK텔레콤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매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문 앞에 가장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테이블에 노트 9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매니저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노트 9에 대한 충성 고객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버라이즌 매장의 매니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Our customers love our Samsung products. Our loyal Verizon customers are loyal to the brand. Everything from the camera, the long battery life, the large screen. Our customers love our Samsung devices and continue to come back and upgrade to them. 예, 근데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 우려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S9도 판매가 좀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노트 9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혁신이 없다 보니까 과연 정말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9이 워낙 판매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예. 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측은 이렇게 침체된 스마트폰 사업을 노트 9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예. 사실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 그 시장 내 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되더라도 뚜렷한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갤럭시 노트와 또 갤럭시 S 시리즈는 이 고객 타겟층이 엄연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큰 걱정이 없다라는 설명인데요. 충성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뭐 실제로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노트 그 팬들은 그 충성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판매량 어떻게 또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물은 이제 나왔고 여기에 판매고에 탄력을 좀 심어줄 마케팅 전략이 이제부터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던가요? 네, 그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갤노트는 충성 고객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마케팅보다는 이 충성 고객, 이 팬덤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동시에 체험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뭐 타임스퀘어나 코엑스몰 같은 그 전국에서 그 노트 9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갤럭시 스튜디오를 현재 오픈한 상태입니다. 또 글로벌 랜드마크 마케팅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죠. 뭐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 주요 도시에서 뭐 대형 5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뉴욕에 있을 때 이 언팩 행사 직후에 타임스퀘어를 가보니까 그쪽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이 S펜을 강조한 노트 9의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역시 마케팅 전략도 또 얼마나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다 보면 혁신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 중에 하나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혁신도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혁신을 더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 이번까지는 혁신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나올 폴더블 폰은 정말 혁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면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폴더블 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예. 출시하기 위해서 현재 제조사들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뭐 여러 제조사들이 화면을 접었다가 펼 수 있는 이 폴더블 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화웨이가 오는 11월 이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그 뉴욕 현지 간담회에서 이 폴더블 폰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굳이 뺏기고 싶지 않다. 그동안 내구성과 품질 문제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이런 단계는 지났고 현재 마지막 능선을 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곧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공개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요. 예. 이 고 사장은 동시에 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혁신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삼성전자가 제품을 내놨을 때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이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화웨이보다 먼저 이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아마 이 폴더블 폰 가격은 조금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160만 원에서 뭐 200만 원대 안팎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삼성은 추후에 이 폴더블 폰을 내놓게 되면 별도의 라인업으로 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뛰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2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그쵸. 많아질 수도 있는 네, 거겠죠. 맞아요. 예, 16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이건 놀랍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때문에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또 누가 승리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다. 쓸 사람들은 다 쓰고 있고 수요는 그 안에서 돌고 돌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고스펙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폰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스마트폰 신규 수요가 정체가 되면서 각 제조사들은 원가 절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이 중저가폰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더 이상 비싼 폰만 팔아서는 승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걸 텐데요. 그동안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 업체들은 저가 전략으로 인해서 그 중저가 라인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LG 등 모든 제조사들이 이 중저가 폰 스마트폰의 그 라인업을 강화해서 신흥 시장의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뭐 인도나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는 이 중저가 폰의 새 기술을 먼저 탑재하는 식으로 신흥 시장의 1등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동시에 또 5세대 통신망이죠. 이 5G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폰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5G 시대가 되면 스마트폰이 단순히 이렇게 통화를 하는 기계가 아니라 뭐 IoT나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스마트 기기가 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삼성전자 측도 5G 시대를 맞이해서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이 역할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G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도록 하죠. 제조업체에서도 이제 5G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관련된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삼성 측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국내 통신사들이 내년 3월이죠. 5G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역시 이 통신사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단말기를 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5G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한 단말기, 스마트폰이나 단말기가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통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3월에 맞춰서 이 단말기를 시장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을 준비 중이잖아요. 예. 하지만 이 플래그십 모델에는 5G 단말기가 탑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5G를 신성장 사업으로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이 5G와 관련해서 뭐 시설 규제 완화나 또 보안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특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5G 장비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안 문제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또 중국 업체들과 워낙 이 5G 단말기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장비를 두고 보면 화웨이의 기술력이 워낙 좋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웨이의 최대 약점이 보안 문제로 꼽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점에서 고동진 사장이 정부 측에 5G 보안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인 화웨이를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현황 그리고 5G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강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